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대형가 중개 시즌4 9화로 찾아왔고요. 단지는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입니다. 공고 영상인데 얘는 특이한 단지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얘는 자녀 세대 분양입니다. 즉 이미 얘는 애초 분양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100세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 위치하냐면 검단 신도시에 최근에 핫한 곳이 아라역하고 중앙역이거든요. 호수공원 쪽은 아직 안 들어가서, 왜냐하면 아라역이 8억을 쳤고 중앙역 쪽이 물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호가로는 9억 선까지 쳤습니다. 근데 바로 이 중앙역에 있는 단지들, 그 역세권 단지들 힐우풍인데, 힐스테이트 우미림 풍경채인데 아라역이 호금이라면 여기는 힐우풍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얘 자녀 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도보권이에요. 즉 중앙역 재보면 900m 정도, 그러니까 한계선이긴 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긴 한데, 문제는 중앙역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곳이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더군다나 얘가 3년 전 분양가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벌써 6억 얼마 뜨고 있고 바로 옆 단지 7억 뜨고 있는데, 8사형이 얘가 기본 분양가는 4억대, 풀업으로 따져도 5억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전마진이 있는 단지. 얼마 전에 몇몇 이런 로또 단지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도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고,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평 이렇습니다. 선공후사, 되도 않는 또 한자성을 쓰긴 했는데, 원래 선공후사는 공적인 걸 먼저 처리하고 사적인 걸 나중에 처리한다, 이런 뜻인데 한자를 바꿨죠 제가. 공격할 공자에다가 생각사자. 무슨 뜻입니까?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즉 먼저 얘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로또 시리즈였던 바로 검단에 들어왔던 호반 서밋 3차도 영상을 보여드렸고, 별내 쪽에 별내 리슈빌이라고 있었어요. 한 2달 됐나요? 여기는 이제 자녀 세대가 아니라 분양 전환에서 나온 세대들이 있었죠. 별사랑 마을에 있었던 별내 신도시. 근데 얘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경쟁률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왜 다 잘 됐냐면 공통점이 있죠. 이미 분양이 됐던 건데 뭔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지만, 분양 전환되면서 나왔든 아니면 자녀 세대가 취소된 게 있어서 나왔든, 하여튼 이런 놈들이었는데 다 잘 됐고, 이유는 전부 다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센트레빌도 그런 단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져 있는 단지입니다. 일단 대단지 1200세대, 상당히 대단지입니다. 큰 규모고, 센트레빌인데 원래는 AA21블럭이에요. 검단신도시. 즉 원래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공분양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경우에 동부건설에서 맡았었거든요, 시공사. 근데 최근에 공공분양은 안단테를 안 쓰고 시공사 걸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죠. 얘는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트레빌로 아예 이름이 지금은 정해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핵심 단지 검단신도시는 뭐 최근에 제가 인천 전망편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역세권입니다. 일단 신검단 중앙역이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죠. 도보 900m, 900m권 거칠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도보 한계선이긴 한데 여하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쿨 단지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좋은 단지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얘가. 조건이.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은 왜 중요하냐면, 인천 1호선은 이미 뚫려 있죠. 그래서 지금 요 1호선이 계양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아라역은 8억대까지, 요 중앙역은 8.5에서 9억선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여기 빨간색 근호선이라고 써놨습니다. 최근에 인천 전망평 말씀드릴 때 특히나 청왕역 발표된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의 서울 접근성 상당히 좋아진다 하면서 검단보다도 더 괜찮은 입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더니, 이제 검단분들이 야 너는 그 청왕역만 얘기하냐? 우리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서강급입니다. 이 서강급은 다른 게 아니라 GTX-B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부천 종합 문덕역역에서 Y자로, 원래는 이렇게 요 파란 선 따라서 부평, 인천시청역 지나서 인천대 입구로 가는데 요 청왕역이 개설된 거거든요. 근데 이 GTX-B를 하나를 따오는 거죠. Y자 형태로.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검단 쪽으로 해서 김포 쪽으로 빠지게 예타는 작년 7월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리게 되는 역이 어딥니까? 물론 이것과 아직도 싸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요 역입니다. 대기역이라고 말했었나요? 중앙역입니다. 즉 여기에 서강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들어왔을 때는 용현 하객만큼 괜찮아진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검단이 서울 접근성이 좋고 용현 하객 쪽보다, 송도보다도. 근데 이제 GTX-B 청왕역 개설에 따라서,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은 원래 들어오기도 돼 있는 거였으니까, 31년도 정도에, 물론 공식적으로는 30년 12월입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용현 하객이라든가 송도국제도시는 당연히 이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조차 좋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서강급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물론 그 시점은 조금 더 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가 다시 한번
노선, 즉 검단이 다시 한번 뜨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역이 어디 개설된다? 지금으로선 여기 중앙역을 통과해서 김포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일단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시간은 좀 지나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GTX-B 아래쪽 지금 착공 들어간 인천대 입구역까지 가는 아래쪽 노선도 지금 30년이다 31년이다 이 얘기가 있고 좀 더 밀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타 통과했어도 실시 설계라든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계가. 물론 여기는 길이는 짧죠. 한 25km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다른 노선 ABC는 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서강급은 요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서 이쪽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래도 시간은 걸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호재를 갖다가 확정된 호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가 근호선이라고 써놨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거 나온 건 아니니까 나와 있긴 한데 그게 과거 ABC 노선을 생각해보면 정말 확정해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호선이라고 써놨는데 정확히는 서강급이라고도 불리고 GTX-D 서부 쪽 노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양역 있죠. 계양역은 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검단 신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이기 때문에 뭐냐면 아라역이든 중앙역이든 나중에 이제 호수역 쪽에도 단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계양역이잖아요. 계양역 가서 공철 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라역도 제가 써놓긴 했어요. 뭐냐면 검단 중앙역에서 여기서 한정거장 타고 가면 아라역이잖아요. 여기 지금 벌써 8억 치고 있는데 조금 넘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8.15억까지 나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또 연결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 호선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아직 이제 확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있어요. 특히나 김포 쪽하고 많이 다툼이 있죠. 5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거나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곳이다. 어디가? 이번에 들어가는 중앙역 쪽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성, 하방 경직성은 당연히 갖출 겁니다. 더군다나 얘는 자녀세대 분양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최근 분양 중에선 어쩌면 이쪽 지역에선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 단지인 거는 뭐 이쪽에 들어간 모든 단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검단신도 자체가 인천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고 더군다나 서울 쪽이 너무 비싸지면서 검단이나 김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더 심한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관심도가 여러 면에서 높고 11호 대책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은 아마 설날 되기 전에 정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주로 공급 위주 정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공급 정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그 공급 정책이 확실하게 현재 공급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거든요. 민간 쪽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나와 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단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선별 단지로 다룹니다. 자, 일단 1월 20하고 21일 날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분양이 요 이틀 동안 있습니다. 뭐냐면 특공이 뭐가 없어요.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줍줍인데 공식적인 줍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천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고 무주택 세대원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검단 중앙역 자체가 그래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곳 900m권이고 그 노선, 즉 서강급도 들어오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여 년 정도? 빠르면 7, 8년 정도는 지나야지 뭔가 효과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여하튼 지금 계양역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라역에는 그 호선이라고 부르는 제가 5호선이 또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단은 진행 중인 도시잖아요. 지금도. 과거에 비하면은 이 노란색이 많이 없어졌어요. 분양 예정 단지들 이쪽 다 옛날에 저희 처음 여기 볼 때는 다 샛노랬거든요. 근데 많이 없어졌죠. 3분의 2는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왼쪽 특히나 호수공원 쪽은 들어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도시고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을 어떤 호재들이 상당히 많고 그때마다 아마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여기 들어가신 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전체 1200세대 대단지인데 그중에서 무려 131세대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자녀세대 물량 치고 최고 20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단지 배치였는데 위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널찍하게 가운데 중앙 공원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얘가 근데 3년 전에 있던 애라서 조감도는 거의 안 떠 있는데 조금 작게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감도가 여기 좀 작게 떠 있죠.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단지 배치도랑 같게 뭐 빼곡하게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공공들. 그래서 대규모 단지고 입주가 안 돼 문제죠. 얘 자녀 세대잖아요. 이미 분양을 3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26년 10월 즉 올해 10월 달에 들어가신 겁니다. 즉 얼마 전에 별내리십이라든가 호반 서비스 3차랑 유사해요. 뭐냐면 중도금이 없고 그냥 잔금 치르고 들어가신 겁니다. 즉 기주택 매매와 거의 유사해요. 계약금 내고 근데 기주택은 보통 2, 3개월 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계획한 집에. 근데 얘는 그 기간이 좀 길다. 계약금 내놓고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산 동원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기 자산 동원하는
하는 어려움이 적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분상제 적용되지 않고요. 얘는 왜 자녀 세대라서 원래 여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지역인데 공공택지잖아요. 근데 얘는 자녀 세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전매 3년도 이미 기간이 지나서 종료됐습니다. 즉,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다. 모집 공고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여부도 안 따져요. 소득 자산 요건도 없습니다. 얘는 자녀 세대 분양이니까 과거 당첨 사실 여부도 불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무제한이다. 다만 인천 지역 거주구 무주택자 요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문 보시면 되고, 자, 분양가는 어떠냐? 3년 전 분양가입니다. 74형이 3.8억에서 4.2억, 84가 4.3에서 4.7억에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고, 확장비는 적용이 돼요. 강제 옵션이죠. 74 700, 84 750 얘도 싼 거죠. 최근에 공공들 바로 요 전 영상 그전 영상들 보시면은 공공 분양들에서 이미 확장비가 막 1,000만 원 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단 싸요. 그리고 얘는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옵션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 중에서 해지했거나 아니면 이제 잘렸거나 이런 사람들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옵션을 이미 걸어놨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첨되는 호실에 기존 사람이 포기했든 아니면 쫓겨났든 그 사람이 선택했던 옵션을 내가 그대로 승계해야 돼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보시면 첨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천 AA 21블럭 세대별 옵션 안내. 즉 얘네들이 나온 건데 동호수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4,501동 505에 당첨됐다면 이게 옵션 비용입니다. 얼마? 1,980. 2200 이런 식으로 호별로 다른데 제가 쭉 봤거든요. 적은 데는 800짜리도 있어요. 근데 높은 데는 7484잖아요. 얘가 제일 높은 게 대략 3000 정도 거기 있죠. 74인데도 3000짜리가 있어요. 옵션 다 거신 거죠, 이분은.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74나 84나 대략 2000선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최고는 3000선까지도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지금 어디 떠 있냐면 LH 청약홈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게 돼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대략적으로 얼마 들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84거든요. 2,700, 2,900, 뭐 싼 거는 여기도 900, 뭐 이렇게 있는데 복걸 복이긴 한데 74는 2,000 정도 생각하시면 그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없고 84는 3,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걸리는 대로긴 한데 요 정도는 여유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러면 요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700대에다가 요거 합하면 대략 3,000 정도 플러스한 가격입니다. 뭐가? 실질 분양가가. 따라서 74의 경우는 4.1에서 4.5이고 84는 4.6에서 5억 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3,000 더한 거예요. 다만 옵션이 내가 당첨되는 그 호실이 어떤 호실이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제가 3,000을 이미 보탰으니까 많이 나가봐야 1,0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800 정도만 끄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거의 뭐 에어컨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옵션 하나도 선택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하튼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서 오버하는 경우는 풀옵션인 호실이 걸리면 1,000만 원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다. 왜냐면 옵션 제가 다 봤는데 4,000이 넘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4가 결국은 5억 언더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좀 전에 잠깐 보셨지만 여기 중앙역 어떻습니까? 지금 8억에서 9억 선이고 요 뒤에 있는 얘 자체도 지금 이미 6억 선이 넘었다고 평가되고 있고 바로 옆 단지도 7억 선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지금 딱 보기에도 안전마진이 2억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이상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얘는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5억을 다 현금 주고 들어가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계산해 드릴게요. 평면도는 전실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의 알파룸 현관 팬트리입니다. 전부 842하고 742가 나온 건데 일단 자녀 세대라고 하더라도 얘가 다 저층이냐? 아니죠. 이게 동호수 배치표거든요. 보시면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평면도는 이렇습니다. 74인데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에 알파룸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알파룸이 조금 작긴 해요. 대신에 현관 창고까지 들어가 있고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현관 창고하고 알파룸 아랫부분인데 보통 여기까지 그냥 알파룸을 해서 좀 길게 빼주는 게 요즘 경향인데 이 당시에는 여기를 갖다 그냥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이거는 이쪽에다 팬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평면도가 아니죠. 74에 알파룸이 있는 경우는 최근에는 나오는 거예요. 즉 74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면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84도 있는데 84도 상당히 좋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에 역시나 알파룸. 그러니까 요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요 공간을 근데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팬트리를 만든다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4에 알파룸 공간이 하나 들어가줬다는 건 84에서 괜찮은 급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알파룸 2개짜리 빼놓고는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알파 공간이 하나 들어간다는 건. 따라서 얘 평면도는 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팬트리 따로 갖춰져 있고 알파룸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쪽에 복도 팬트리 겸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히려 만들 수가 있어요.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주민 카페 등이 들어가줍니다. 그래도 1000세대 규모잖아요. 다만 아쉬운 건 지금 공공이라서 여기도 커뮤니티가 따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제가
제가 그래서 모집 공고문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조사한 건데, 이거는 이미 기 분양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올리신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따오는 건 그래서 그 자료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래도 공공이잖아요. 원래 공공 분양이란 말이에요. 얘가 A 1블럭 피트니스 골프연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에 주민 카페 들어가 줬으면 공공치고는 잘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공공에서 카페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잘 들어가 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건 있어요. 여기서 그 단지 배치도 있잖아요. 보시면 T라운지가 좀 있습니다. 뭐 주민 카페는 여기 따로 있고, T라운지가 여기 아래쪽에 하나, 경로당 쪽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도서관, 독서실과 피트니스 센터가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피트니스하고 골프 연습장이 이쪽에 있고, 주민 카페라든가 작은 도서관, 독서실은 이쪽에 있는데,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게 어떤 여유로움이라든가 한적함 이런 데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이거 사용하는 사람 저거 사용하는 사람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복작복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인데 잘 분리해서 넣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차는 항상 제가 까는 부분이죠. 공공. 얘도 공공이기 때문에 1.26대 1입니다.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84 들어가주면 1.4대 5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뭐 2단지만의 문제 아니라 LH가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59만 들어가면 1.2대 1, 84만 들어가면 1.3대 1. 얘는 근데 74, 84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 중간 1.26대 1거든요. 분명히 나중에 모자랄 텐데, 여하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 분야의 문제, LH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좀 전에 보셨지만 스쿨 단지입니다. 여기잖아요. 센트레빌이. 바로 앞에 유치원, 고등학교 있고, 붙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있습니다. 굳이 질 필요가 없는데 요 사거리에서 다 해결됩니다. 200m 이내에 초, 중, 고, 유치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깔 게 없죠. 그냥 초품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전부 다 얘 하나를 갖다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든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이미 신검단 초등학교가 이미 개설돼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지금 있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미 들어가 있죠. 신검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3월 예정. 언제? 올해 3월 예정. 고등학교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해 10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만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면 고등학교는 내년 봄학기부터 개설하니까 중학교까지는 이미 다 개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자녀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후에 여기로 전학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여건에 따라 다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 여하튼 학교가 스쿨 단지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다. 깔 게 없다. 학원가는 검단 전체적으로 아직 중심 상업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라역 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죠. 왜냐면 여긴 다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원이 중요한데, 걔네들이 갖춰지려면 여기 다 꽉 차야 됩니다. 왜냐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데 못 들어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고등학교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처음 들어가셨던 분들의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야지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럼 어느 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학원가가 지금 이미 아라역 좀 갖춰지기 시작했을 거고요. 아마 중등부 정도까지는 괜찮은 학원들 많을 겁니다. 고등부 학원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여하튼 이 검단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큰 신도시잖아요.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가는 잘 갖춰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은 뭐 검단 신도시니까 이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였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제가 맨날 해드리지만, 얘는 그냥 한마디 로또잖아요. 이거 그냥 로또입니다. 왜 로또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26년도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4.65억에서 5억에 나왔어요. 지금 84가. 1km권이라고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아라하고 중앙역 호수공원역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1km권에 있는 애들, 얘가 지금 중앙역에서 900m권이잖아요. 근 1km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략 아라역이나 호수공원역에서 1km권 되는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대략 7억선까지는 갑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느 단지를 꼭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요 밑에 쪽도 그렇고, 호수공원역 쪽도 제가 보여드렸던 단지 있어요. 뭐에서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다뤘던 단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어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얘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분양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애들 1km 넘어요. 얘 근데 잘 됐었어요. 미분양 아니에요, 당연히. 1.2km권인데. 근데 얘도 지금 아마 6.5에서 7억은 나갈 거예요. 즉 현재도 대략 1km권 떨어진 애들이 6.5에서 7억 정도까지 나가요. 연차나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1km가 넘으면 6.5억대급이고, 그 안쪽이면은 좀 더 나가기도 해요, 7억보다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신검단 중앙역 힐풍호가 있습니다. 8.5에서 9억이고, 호흡은 6.8억에서 8억입니다. 어디요? 역세권 애들. 여기 힐풍호 바로 밑에 있는 단지입니다. 즉 이 스쿨 단지 바로 밑에 있는 애들, 얘는 거의 9억선까지 나가요. 지금 호가 보면. 얘는 아직 거래는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없거든요. 24년에 들어갔고 1년밖에 안 됐고 1승은 25년 1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거래 많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호가 9억까지 나가고 여기는 실거래 있죠. 어디? 알아요. 여기는 8억대까지 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멈출 거냐? 아니죠. 더 오를 겁니다. 그 얘기 좀 뒤에서 드릴 건데 여하튼 이거 지금 시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3차 얼마 전에 제가 로또라고 했던 거 얘도 뭐였어요? 자녀 세대였잖아요. 얘는 근데 이번에 나온 센트리비보다 1억이 비쌌어요. 5점이 여기서 5.9억이었습니다. 얘가 어디입니까? 얘는 아라역 쪽이죠. 이거잖아요. 호반 서밋 3차. 이거 얼마 전에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잖아요. 얘도 거리 보면 아라역까지 거칠게 재면 한 600m권인데 실제로 걸어가는 거 재시면 여기가 입구가 있어서 대략 700m권입니다. 근데 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당연히 대박이었죠. 얘. 많이 물렸어요. 근데 걔보다도 1억 싸게 나온 거예요. 뭐가? 이번 센트레빌이.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 있죠. 호수공원역에서 1.2km 떨어졌던 얘. 이 검단 호수공원역에서 좀 전에 재드렸잖아요. 1.2km 떨어져 있는 놈이라고. 얘가 그 당시 분양가가 5.5에서 6.5억이었습니다. 언제? 24년 말에 분양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완판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1.5억이 싸게 나왔어요. 얘가 더 가깝습니다. 중앙역까지 거리가 푸르지오 더파크보다 더 가까워요. 근데 지금 5억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6.5억까지 분양됐는데 잘 됐고 지금 이것도 27년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얘는 오히려 물론 단지 좋아요. 푸르지오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가격일까요? 더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센트레빌 5억대가 최고 풀옵션 5억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힐풍우 대비 3.5에서 4억 언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힐풍우가 뭡니까? 좀 전에 보여줬던 중앙역에 있는 애들. 얘가 8.5에서 9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얘보다는 최대 4억이 싸게 나온 겁니다. 뭐가? 센트레빌이. 물론 입지는 힐풍우가 훨씬 좋죠. 얘는 중앙역까지 가까우면 200m권이니까. 근데 이거 입구부터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힐풍우에서 먼 곳이 있죠. 혹은 우미린 클래스 1에서 먼 동. 걔네들은 500m권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걸어 나와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걷게 되면 600m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여기 힐풍무에 대한 평가와 이쪽에 있는 뭐랄까요? 풍샌디, 풍경채, 센트레빌, 디에트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차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즉 얘보다 싸긴 할 텐데 얘가 10억이 가면 여기가 6, 7억 하진 않아요. 여기가 10억 정도 가줄 때 여기가 적어도 8억은 가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7, 80%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인천 전망편에서 70%는 아니고 적어도 80%는 갈 거다. 얘가 지금 9억이니까 벌써 7억 선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9억 선에 멈출 거냐? 어디가? 중앙역 앞에 있는 이 힐풍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센트레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넣어보셔야 돼요. 뭐 담천대야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중앙역 근처에 힐풍우 대비는 거의 4억 정도, 3.5억에서 싸고 1km권들 있죠. 아라역에서 1km권이든 호수공원에서 1km권이든 이미 들어간 애들인데 걔네들 최소 7억 정도까지는 가주거든요. 최고. 그럼 걔보다도 2억은 싼 거예요. 최소. 뭐 1.5억 싸다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전세가는 3억에서 4억 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이거 당첨되신 다음에 전세 놓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깐 써놓긴 했어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가치 평가인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검단이나 김포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풍무역세권도 7.5에서 7.65에 풀옵션 최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풍무역세권에 들어갔던 호반이라든가 푸르지오라든가 한양수자인. 근데 걔네 전부 다 잘 됐거든요. 근데 걔네가 7.5억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검단도 지금 계속 분양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7억선 가잖아요. 분양가가 6억에서 7억선이거든요. 뭐 인천의 다른 곳들도 다 지금 그래요. 영종 정도가 이번에 공공분양이 5억에 나온 거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검단이나 김포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억대 정도 자산만 있으시면 최고 선택지입니다. 어디가? 이번에 나온 센트레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이 2억은 나와요. 무조건 2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그 더블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 그걸 설명드릴 건데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 2억 자산대 가능하냐? 얘가 5억이잖아요. 분양가가. 얘가 5억이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센트레빌이. 근데 얘가 지금 3년 전에 분양한 거잖아요. 이거 10월 달에 준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얘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가 적어도 지금 6억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더 나갈 것 같은데 6억 기준으로만 봐도 66에 36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략 3억 5천 정도는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얘 분양가가 최고 5억이잖아요. 그럼 얼마 필요한 겁니까? 계약금 내놓은 다음에 잔금까지 생각하면 1억 5천 정도만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안전하게 말하려고 2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1.5억 이거 올해 가을 때 잔금 치르게 될 텐데 그건 조금 미루는 분도 있고 근데 여하튼 그때
이렇게 됐을 때 얘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면 저는 적어도 3.5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3억 정도만 나오면 2억이 필요하신 거고, 만약 얘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올라줘서 그때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한 4억대까지 나온다 하면은 1억 정도만 있으셔도 사실은 들어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번 가을까지. 그래서 좀 여유롭게 2억 정도 자산대만 있으시면 무주택자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여기에.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먹는 겁니까? 2억은 먹어요. 2억 투자해서 2억 먹으면 100%입니다. 그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맨날 로또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얘도 로또가 되겠지만, 로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남 같은 데 빼놓고는 100% 수익률 먹기 정말 힘듭니다. 50%만 먹어도 잘 먹은 거고, 사실 연 수익률로 10%만 먹어도 잘 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먹는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얘는 되자마자 100% 수익률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써놨지만 2억 미만도 가능합니다. 얘가 3년 기다렸다가 아니라 바로 올해 가을에 잔금 치르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물론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겠지만, 얘 지금 굴러가는 상황, 이 시세, 특히나 검단 전체적인 현재 시세 봤을 때 올해 가을에 여기서 뭐 떨어질 일은, 외부 충격이 뭐 갑자기 IMF가 또 터진다거나 이러지만 않는 이상 없을 거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검단이나 김포 누리신 분들은, 지금 김포 바로 전 영상이 4, 5역에 들어가는 GNIM이잖아요. 그게 7.5억이 나왔어요. 하루 정도 전에 분양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분양이니까. 얘는 20일날 화요일날 하잖아요. 걔가 월요일날 하는데 4, 5역 GNIM이. 그거 생각해보시면 거기만 들어가려고 해도 분양가 7.5억이에요. 그거보다 얘가 나쁜 거예요. 4, 5역이 김포시청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걔보다 얘가 나쁘지 않은데 더 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그거 하셔야 됩니다. 검단하고 김포는 호환관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접근성 때문에. 근데 여기 중앙역 도보 가능한, 그리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갖춘 여기에 5억으로 들어간다? 이거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약홈에는 안 떠있고 지금 LH 쪽에만 떠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던 별내 리슈빌이라든가 여기 호반 서밋 3차보다도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해 드렸지만 사실은 2억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면은 전세로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요 주변 전세가 어떠냐면 3억에서 4억 선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라든가 위에 있는 애들 전세는 지금 거래되는 거 있거든요.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게 8사잖아요. 전세는 3억 5천, 3억 9천 이런 식으로 돼요. 싼 건 3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억에서 4억이라고 써놓은 건데, 근데 그 풀로 3억을 갖다가, 왜냐면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또 전세 대출 밖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그럼 풀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전세 받으려면 그런 전세입자 구하기가 난이도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전세 줄가를 좀 낮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2.5억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내리셔야 돼요. 그럼 내 현금 필요한 게 2.5억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면 뭐 전세 넣은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수익률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돈보다는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날 수도 있다. 현금 동원해야 되는 게 달라지니까 차라리 대출을 이빠이 받는 게 낫습니다. 여기 뭐 전세 주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계산해보면. 여하튼 2억 미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유롭게 2억 정도 있으시면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시면 인천에. 그리고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뒤에서 볼게요. 광의적 평가. 일단 김포와의 호환관계 고려시 김포의 84 디폴트가 7.5억입니다. 바로 이 전 영상이에요. 사후역 GNI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여기 다 해드렸었잖아요. 여기 삼형제, 호반, 푸르지오, 수자인. 얘네 다 최고가 7.5에서 7.6억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풍무 역세권이고 여기 5호선도 들어오게 계획돼 있는데, 그 5호선 들어온다는 건 검단, 아라역 쪽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김포 골드 라인 통해서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포공항역 가서, 물론 거기서 9호선도 환승 안 하는데 그거는 검단도 똑같잖아요. 중앙역이나 아라역에서 계양역 가서 공철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김포하고 검단은 호환관계고, 그래서 서로의 분야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 7.5억 선에 다 완판 엄청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격이 얼마일 거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7.5억의 분양이 잘 됐다는 건 7.5억으로 갈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가 잘 됐다는 건 그 이상 갈 거니까 거기에 들어들 가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힐풍우, 그 다음에 아라 쪽의 호흡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많이 올라갈 거로 봐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1억만 올라도 거의 10억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긴 8억 정도는 갑니다. 요 4개 단지 전부 다, 물론 단지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커뮤니티나 주차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8억 선은 갈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김포에 3년 뒤에 들어갈 애들의 분양가가 7.5억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여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어디? 센트레빌. 협의적 평가도 있어요. 갖춰나가는 현재 진행형 검단 신도시. 그렇잖아요. 검단이 지금 막 개발이 다 끝나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분양 있을 거고 계속 들어가고 있고 계속 발전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 1호선 뚫려 있지만 한 10년 정도 뒤겠지만 좀 더 빨리 들어오길 저도 기원 드립니다. 서강급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든가 5호선 개통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계속 발전할 도시고 걔네들이 느리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계속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인천 1호선 요거 하나 갖고 커버 못해요. 커버할 수도 없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발표 났죠. 김포 쪽에 제가 김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또 들어가요. 그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후상형 검단 분양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5억에 나온 거 이게 언제 거예요? 3년 전 분양이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 얼마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김포 분양 7억 선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가로. 이 옆에 있는 단지도 그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옆에 뒤에 나올 단지들은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분양가 생각하시면 얘네들 뭐 3년 안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갈수록 분양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3년 전 분양이니까 이 가격에 이러시는 분들은 거꾸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7억대 나온 분양가들 김포 쪽이든 용현학이든 이 검단 쪽이든 프로 7억에 나온 것들 왜 이렇게 비싸졌어? 3년 뒤에는 지금 이 단지 분양가인 5억 보듯이 7억대를 바라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3년 뒤에는. 여하튼 지금부터 3년 전 가격을 나와준 거잖아요. 검단이나 김포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그냥 더 봐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공공이라서 주차가 아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상쇄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치도 높지만 미래 가치는 그 노선, 얘가 좀 더 중요하죠. 서강급, 그 호선, 5호선, 아라역 쪽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노선은 바로 중앙역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인천 전망편 지금 뭐 3편까지 띄워드리고 이번 주에 분양이만 나서 다음 주로 좀 미뤄뒀는데 5편, 6편 제가 계속 띄워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원도심의 포레나더샵이 조만간 분양하죠. 거기는 84 기준 10억대에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산곡 쪽에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분양가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높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완판이 안 될 거냐? 완판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나비 효과가 있을 거고요. 내년이면 인천 7호선 개통됩니다. 어디에? 청라에. 같은 서구에 들어가 있는 청라에 7호선이 개통되면서 많이 오를 텐데 그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특히나 마곡 쪽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곡, 상암 뭐 묶었는데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높아질 건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얘는 현재에도 투자 금액 2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2억에 100%, 2억 주고 2억은 먹는 곳. 그리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2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줄평 이렇습니다. 검단 A급지는 10억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라역 8억 넘어갈 거라고 재작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얘는 8억 넘을 거라고 그랬다가. 근데 작년에 8억 넘기 시작했고 얘네 조만간 좀 더 올라줄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지금 원도심 쪽도 그렇고 용현 하객 쪽도.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지금 연차가 2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왜냐면 호금은 21년 22년도인데 얘는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잖아요. 2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년 됐거든요. 얘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8.5에서 9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든 호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A급지인데 검단에서 바로 역세권 최역세권이니까 10억 넘어갈 겁니다. 조만간에 넘을 겁니다. 이게 포레나더샵이라든가 상공역 쪽에 나오는 애들이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원도심 쪽에 걔네들 가격 보고 특히나 내년에 이제 청라 쪽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김포에서 이미 그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김포에 7.5억의 풍역세권 쫙 완판이 그것도 뭐 한 번에 1순위 돼버린 거 보시면 여기 10억 넘을 거란 건 보장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풍무역세권이 지금 김골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검단 쪽이 좀 더 난 건데 솔직히 풍무에 5호선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면서 W역세권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7.5억 나쁘지 않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5호선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검단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서강급이 됐을 때는 검단신 도시는 지금 예타 통과가 아니라 실시 설계나 이런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반영될 거고 물론 선반영되는 거라서 개통 반영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검단 A급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특히나 서울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반포부터 시작된 상황들 여기 A급지는 10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뭐 올해 안에 넘는다는 모르겠어요. 얘네가 거래가 확실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올해까지는 거래 제대로 못 되잖아요.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됐을 때 27년 됐을 때 청라 쪽의 움직임이라든가 원도심의 움직임이 축적된 게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내년쯤에는 외부 효과만 없으면 IMF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당연히 10억 넘을 거라고 봅니다. 검단 A급지. 딴 게 아니라 아라역 쪽이라든가 중앙역 쪽 특히나 중앙역 쪽이 먼저 올라주겠죠.
아무래도 더 신축이니까. 그러면서 아래역 쪽도 쫓아갈 거로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얘도 여기 있는 애들 2차급 애들, 역세권에서 2차급으로 평가받는 애들도 그거에 거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80%에서 70%는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 센트레빌은 현재 투자금이 낮은 거예요. 2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투자금 대비 200%는 보장이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4억 정도는 벌 수 있다, 지금 들어가도. 근데 저는 그 후를 생각하면 얘는 투자금 대비 300%까지도, 특히나 투자금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잔금 때 만약 2억이 안 들게 한 1억 5천 정도만 들게 된다 그러면 300% 수익률도 가능한 곳. 이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자는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해야 된다. 빨간 걸로 써놓고 그랬네요. 제가 분양가 중에서 무조건 고라고 외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별 단지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투자 수익성이 있을 만한 단지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무조건 고라고 말씀드리는 단지는 몇 개 있거든요. 미분양 나는 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 면에서 그냥 무조건 고에 해당되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높일 것 같은데 좋은 놈으로, 좋은 층으로 저희 회원님들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자산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거 말고 내가 한 2억밖에 없는데 여기 투자했다? 자산이 더블로 뻥튀기 되는, 혹은 그 이상 뻥튀기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오산 쪽에 들어가는 자이가 하나 있어요. 북오산 자이가 있는데 걔 영상 띄워드리고, 이번 주에 영상이 많아서 좀 미뤘던 인천 전망평과 왕숙 신도시 쪽에 대한 얘기하고 서울 반포 쪽에 대한 얘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영상을 띄워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금요일날 또 청약홈에 단지가 많이 뜨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김포나 검단을 누리셨던 분들, 그리고 인천에서 나는 검단 쪽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도심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검단이 좀 멀긴 한데 원도심 접근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현학이나 성남 하늘대교가 개통되면서 영종 쪽도 접근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영종 쪽도 지금 이번에 나온 게 5호기잖아요. A24불로.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왜냐면 주변에 의해서 지금 수익이 보장된 거잖아요. 따라서 인천 쪽에 있으신 분들 중에 내가 자산이 한 2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10월까지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2억 정도 있다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뻥튀기 시키시고, 이거 제한도 없잖아요. 전매 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셨다가 적절히 올랐을 때 또 다른 데로 옮기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적은 자산이 있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청약에 임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란 거 꼭 눈에 저희가 상기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고. 너무 많이 말씀드리네요. 괜찮은 단지라서 저희 회원님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115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비전정보 공식 단톡방을 항상 첫 댓글에 올려드립니다. 뭐 여기 들어오시면 광고하는 데 아니고 질문하시는 곳이에요. 야, 정말 이게 2억이면 되겠니?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게 여유가 있겠니? 아니면 뭐 1억 5천이면 정말 가능하겠니? 뭐 이런 거 질문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 들어와 있으시면 지금 한 800분 정도 되는데 회원님들끼리 또 대화도 하시고 하니까 가볍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되는 그런 거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최근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영상에서 선별해서 그래도 보여드리잖아요. 청약홈에 떴다고 다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괜찮을 만한 단지들 보여드리는데, 이런 단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고반 서밋 3차도 그랬고 별내 리슈빌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여하튼 이런 단지들 나올 때마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이런 것만 노리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수익 나는 단지들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또 분양가 한번 뻥튀기 되면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